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를 키워낸 그 전략, 그 집요함을 만약 자기 목숨을 구하는데 그대로 쓴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그런 일을 실제로 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깃랩의 창업자 시드 시브랜디. 그의 정말 믿기 힘든 투병기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이제 나를 살리는 건 온전히 내 책임이다. 이게 바로 시드 시브랜디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한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더 이상 의사나 병원에 기댈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운명은 내가 직접 개척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업가가 마주한 최악의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시드 시브랜디는요, 그냥 평범한 환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정보 극대화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데이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대체 시드 시브랜디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깃랩이라는 회사를 세운 사람인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원격 근무 회사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 정말 특이해요. 경영 철학이 급진적 투명성이거든요. 아니, 회사 운영 매뉴얼이 3,000페이지가 넘는데 이걸 그냥 인터넷에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왜냐? 정보와 데이터를 신처럼 믿거든요. 바로 이 성격, 이 집착이 나중에 자기 목숨을 구하는 진짜 상상도 못할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정보의 형태로요. 2022년 11월 그가 받은 정보는 이거였습니다. 당신 척추에 6cm짜리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희귀뼈암, 골육종이었죠. 말 그대로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표준 치료가 실패했을 때, 물론 처음부터 그가 특별한 방법을 쓴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의사 말을 믿었죠.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치료법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암세포가 있는 척추뼈를 아예 드러내고 그 자리를 티타늄으로 채우는 대수술을 받았고요. 강력한 방사선으로 몸을 지지고 얼마나 독한 항암제를 맞았는지 수혈을 4번이나 받아야 했어요. 시드 본인이 치료가 나를 그냥 파괴해버렸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걸 걸고 버텼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4년 암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허무하게도요. 더 최악인 건 의사들이 이제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사가 보낸 메시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표준 치료는 끝났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행운을 빌어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바로 이 순간, 이 완전한 절망의 바닥에서 시드는 결심합니다. 아, 이제 진짜 내가 나설 때구나.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섹션, 바로 창업가 모드로의 전환. 시드는 더 이상 수동적인 환자로 남길 거부했어요. 대신에 그가 깃랩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 때 썼던 바로 그 무기를 꺼내든 거죠. 자신의 몸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존을 위한 스타트업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창업가 모드가 구체적으로 뭐냐? 딱 3가지 원칙으로 요약돼요. 첫째, 진단 극대화.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는 다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미친 듯이 모으는 거죠. 둘째, 개인 맞춤형 치료. 치료 사다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효과 있을 것 같은 치료법 10개를 쫙 리스트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거예요. 플랜 B, 플랜 C를 미리 다 짜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 병렬 테스트. 보통 치료는 하나 해보고 실패하면 다음 거 하잖아요. 아니요, 시드는 여러 치료법을 동시에 아주 빠르게 테스트해서 뭐가 먹히는지 찾아내는 딱 스타트업 방식의 A/B 테스트를 자기 몸에 적용한 겁니다. 완전히 자기 몸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시드의 치료 스택이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구글 문서에 자기 상태를 전부 기록했어요. 이건 깃랩의 핸드북이나 마찬가지였죠. 모든 검사 데이터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차곡차곡 쌓았고요. 심지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화팀까지 꾸려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최첨단 의학으로 싸우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창업가 모두가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역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진단 극대화 원칙에 따라 온갖 검사를 다 해보니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기존의 평범한 검사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사실인데 그의 암세포가 마치 스파이처럼 상처를 치유하는 척 위장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한 거죠. 자, 적의 정체를 알았으니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공격이죠. 이 단서를 가지고 독일에서 개발 중인 최첨단 치료법을 찾아냅니다. 원리가 진짜 기가 막혀요. 특정 분자를 유도미사일처럼 써서 거기에 초소형 핵폭탄 같은 방사성 물질을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암세포에만 정확히 배달해서 터트리는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초정밀 타격인 셈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수치 좀 보세요. 치료 전에는 종양 안에서 암세포랑 싸우는 우리 몸의 군대, T세포가 겨우 19%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치료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8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감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기반한 치밀한 전투 끝에 암덩어리는 수술로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드는 암이 사라진 관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미래를 엿보다. 시드 한 사람의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 모두의 암치료, 그 미래에 대해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시드처럼 돈도 있고 의지도 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벽에 부딪혔죠. 예를 들어 자기 몸에서 떼어낸 암 조직 샘플 하나 받으려고 병원이랑 거의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핵심적인 유전체 원본 데이터는 아예 주지도 않으려고 했고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나처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환자를 위한 곳이 아니구나.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었던 거죠. 왜 이런 개인 맞춤형 치료가 더 빨리 발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돈 문제,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10억 달러를 들여서 수백만 명에게 팔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드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100만 달러를 들여서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치료법을 만드는 게 이득일까요? 답은 뻔하죠. 바로 이 혁신의 간극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드의 이야기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모두에게 똑같은 약을 주는 획일적인 치료였다면 시드는 환자 스스로가 데이터를 이끌고 치료법을 찾아내는 현재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의 여정은 AI와 데이터 기술로 누구나 개인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SF 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시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겼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미래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 시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